이어서 세 번째 발제자로부터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의 합성 생물학이 이끌 미래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CJ 신수환 부사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CJ 제일제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수환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발제자분들이 이제 커버하시는 영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바이오 산업 하면은 뭐 이제 헬스케어의 서비스 영역도 있지만 실제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식품 원료든 아니면 그 화학품이든 이런 것들 실제로 만드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와 생산에 관계된 기술 부분에서의 그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두의 우리 이우일 그 과총 회장님께서 그 인사 말씀을 하실 때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 합성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기술이 사실은 이제 그 이 미래 혁신 바이오 산업의 어떻게 보면 제조와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발제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래 바이오 산업은 그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바이오의 어떤 역할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그리고 바이오 이 영역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바이오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바이오 파운드리와 그 합성생물학은 이 혁신 기술을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하드웨어의 한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 바이오 파운드리나 합성생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이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부터 먼저 좀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생물학의 개념과 많이 좀 달라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진 그런 그 어프로치입니다. 신세틱 바이올로지 혹은 신바이오라고 불러지는데 이거는 그 생명과학의 그 공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그 어떤 DNA나 단백질 같은 이런 부품들을 모듈화하고 그것들을 논리 기반으로 설계해 가지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그 생물학적 기능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개량하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생물학이라는 것들이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곽강을 받으면서 발전해 오게 되는 어떤 배경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축적인데요. 저희가 아는 그 DNA, 그러니까 유전자의 그 고속 그 서열 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저비용으로 고용량의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게 됐습니다. 25년 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휴먼 지놈 프로젝트 전체 연구비가 1억 불이었습니다. 물론 한 기업 미국의 NIH 타이거가 주도했지만 한 기관에서 못하고 수십 개의 기관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인간의 크로모좀 하나하나씩 띄어서 나눠주고 그것들 또 나눠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서열을 분석했는데 그 25년이 지난 20년 정도 지난 한 5년 전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andme나 그 앤세스트리 같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 정보를 400불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싸게 하면 200불 그 특별 디스카운트가 하면 100불에 이제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를 시퀀싱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어떤 그 비용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축적하는 이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합성생물학에서 필요로 하는 홀 지놈 레벨의 그 서킷 그다음에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트 부분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전자를 합성하는 DNA를 합성하거나 RNA를 합성하는 합성 기술인데
제가 처음에 분자생물학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연구를 할 때 그 염기서열 하나당 베이스 페어당 그 합성 비용이 $100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0.1달러, 한 1,000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1,000분의 1 정도의 그 가격 그 합성 비용 하락이 일어났죠. 그 덕분에 서킷의 집적도를 높이거나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획기적인 그 전 유전체 레벨의 어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노믹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전체 기반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퍼라든지 깁슨 어셈블리라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대용량의 그리고 많은 것들을 동시에 그 엔지니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그 기술로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바이오 파운드리는 그 로봇의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제 바이오 기술과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로서 DNA를 만들어내는 DNA 조립부터 그다음에 세포 개량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DNA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어진 효소나 어떤 기능들이 대사합물을 만들어서 전체 어떤 그 세포의 어떤 기능들을 나타내는 모든 일관된 과정들을 빠르게 그 순환 공정으로 돌림으로써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면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트라이 앤 에러로 하던 실험들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의 사람들의 간섭들이 좀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실제로 가능하게 됐던 것들도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특성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생산하는 물질들을 모듈화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설계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공정공학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프로세스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하거나 기술 표준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사업 자체 그리고 실험 자체가 워낙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스케일업하기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예측이 불안정한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고 표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BTL이라고 하는 건데, 디자인, 그다음에 build, 그다음 테스트, 그다음 런을, 그러니까 설계, 제작, 검증, 학습 기능들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돌리는 부분들이 이게 대단한 새로운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이 실험 해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조건을 바꿔서 다시 해보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로직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그 속도를 붙여서, 그리고 좀 더 접근 방법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그 DBTL의 그 로직을 만들어 가게 됨으로써 기존의 바이오 그 어떤 연구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속도의 문제라든지 불확실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퀀텀 리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시스템화함으로써 말 그대로 파운드리의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파운드리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도대체 그 반도체 산업에서의 파운드리와 뭐가 다르길래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아마 질문들을 하실 텐데, 반도체 파운드리 팹은 사실은 위탁 생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팹리스 회사들이 디자인해준 칩을 팹이 이제 생산하는 것들을 그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바이오 파운드리는 좀 그 위탁 생산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팹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되어 있는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바이오에 적용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이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5년, 20년 전에도 그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제약회사들은 하이트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HTS라고 해서 스크리닝 시스템들이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기들이 이제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기기들을 유닛 그 오퍼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쳐서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 유닛 시스템들이 이제 플로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높은 효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기술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혁신적인 어떤 바이오 기술이 이제 이렇게 적용되어진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이 축적된 어떤 디지털 변환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어떤 변화가 필요했던 이제 요인들을 좀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바이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그 사업의 그 기술 개발의 취약점은 생명 현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재현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합니다. 극도의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예측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실험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번 실험하려면 연구원들이 밤을 새서 며칠씩 이어가면서 그 시간의 그 텀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고성능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낮은 재현성이나 낮은 그 예측률 그다음에 표준화의 어려움들을 그 모듈화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트루프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성생물학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 생물학 그 기술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기존에 지금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실예와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부분 적용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 왓슨 크릭의 그 DNA 이중 나선이 유전 물질이라는 것들이 발견된 그 시대는 그 어떤 유전 형태와 유전학의 단계에서 실제로 그 유전학이 분자생물학이라는 단계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74년도에 그 유전자 클로닝 기술, 그 제한 효소에 의한 유전자 클로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또 한 번의 어떤 그 생명공학의 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PCR 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는 2010년도에 대해서 합성생물학 기술을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합성생물학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그 적용 분야를 넓혀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회로 설계 합성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최소 유전체라고 해서 미니멈 지놈이라는 부분들을 이 두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 합성생물학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대체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화학 물질 생산,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이제 인공 작물 이런 부분들의 기술로 이 두 가지 기술들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술 진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DBTL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사실은 모든 이런 기술들이 이네이블하게 된 부분들은 사실은 테스트와 빌드 부분들이 좀 더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디자인이나 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만들어져 왔고 도대체 그러면 서킷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유전자 회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처럼 그 yes, no와 그다음에 and, or들을 다 합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시그널을 통해서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전자 회로들을 우리가 설계함으로써
아웃풋들을 새롭게 구현해내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서킷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집적화시킴으로써 그 합성생물학의 어떤 혁신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카티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카티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 약품, 그다음에 면역 항체 약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모달리티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 영역입니다. 근데 카티셀의 특성들이 사실은 조절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포생물학을 통해서 컨트롤러블 하거나 아니면 플렉서블 하거나 아니면 선택성을 갖는 어떤 카티셀 시스템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 유전체 부분은 인공적으로 유전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미니멈 지놈 개념으로 해서 인공 세균을 만들거나 인공 효모를 만들어가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새로운 방향을 뜬 것은 휴먼 지놈 라이팅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간 세포나 동물 세포를 최소 지놈의 형태로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앞에 설명드렸던 서킷 부분과 그다음에 미니멈 지놈 부분이 합쳐져서 합성생물학의 어떤 새로운 영역들로 미래 바이오 기술의 혁신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바이오 파운드리는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DNA나 재료들을 모듈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형질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세포 배양 워크스테이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합성이나 어떤 이런 이볼루션 같은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코바이옥스나 아니면 자이머진 같은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 선진 기업에 여러 번 다녀봤지만 사실 이 뒷부분은 아직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 무주공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그림은 지금 에메랄드 크라우드 랩이라고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 있는 대학에서 만들어진 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배양도 그다음에 모든 합성 그것들을 이렇게 자동화시켜서 무인화로 그다음에 분석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부러운 게 이게 일개의 물론 이제 국가 펀딩을 받은 대학교이긴 하지만 일개 대학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팹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에너지나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 의학 부분까지 많은 부분의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지금 개발했던 생물해석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 이제까지 산업화되지 못했던 바이오 기술들을 산업화함으로써 미래의 혁신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로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생물학의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